국민연금 현재 받고 계시는지요?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요?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늦게 준다는 건가? 깎는다는 건가? 더 내라는 건가?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 아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책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의 국자만 들어도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반가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연금 삭감 기준, 그러니까 얼마 이상 벌면 받는 연금이 깎인다는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은 월 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509만 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월 3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00만 원이 기준인 309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월 400만 원을 버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까지는 309만 원을 넘었으니까 초과분 약 90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준이 50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은 감액이 아예 없습니다. 즉, 똑같이 400만 원을 벌어도 예전보다 연금을 더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월 500만 원을 버는 경우입니다. 현재 기준이라면 309만 원보다 약 190만 원이 더 많은 소득이라 감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9만 원까지는 괜찮으니 이제는 500만 원을 벌어도 연금을 100%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입장으로 일을 해야 하나? 아직 50대 중후반이라 국민연금을 받기 전이지만 마음속은 벌써부터 무겁습니다. 사실 퇴직자에게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벌이만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기도 하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머릿속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렇더라도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쉬는 게 맞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300만 원, 400만 원, 혹은 500만 원. 금액이 얼마가 되든 결국 기준 이상 벌면 연금은 깎인다는데 나는 어디쯤에서 버는 것을 멈춰야 할지, 이런 불안이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지인 사무실에 입사해서 월 33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답니다. 운이 좋아 나이 들어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일을 스스로 끊어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분도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셨는데 월 소득이 조금 늘어나게 되자 연금 감액 걱정 때문에 그만두셨답니다. 연금을 줄이느니 차라리 일을 줄이자. 그 얘기를 듣고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제도가 불안해서 일을 멈추는 거죠.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갈림길에 서게 되겠구나. 결국 저 역시도 일을 하는 기쁨보다 연금 손해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일을 기회가 와도 원 없이 하지도 못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저처럼 망설이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퇴직 후에 509만 원을 버는 사람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솔직히 제 주변을 보면 다들 빠듯하게 사십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택배 알바, 대리운전, 경비, 청소. 월 200, 250만 벌어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라니 솔직히 퇴직 후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고는 하더군요. 강의를 하거나 본인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 건너 아는 분이 대기업 출신인데 퇴직 후 컨설팅으로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된 거라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고. 즉, 500만 원 기준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다수 퇴직자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실제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도 괜찮겠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한 걸까? 나는 여전히 소외된 게 아닐까 하는 허전함이 자리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고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아야 되나 아니면 늦춰야 되나? 국민연금이라는 게 늘 불안합니다. 언제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 재정이 부족해져서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 분은 조기 수령 기간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없어지기 전에 받자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금액이 너무 적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보탬은 거의 안 되고 되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라는 후회만 남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늦추신 분도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크게 받으니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결정을 미뤘는데 건강 문제로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괜히 늦췄다가 손해만 봤다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지요. 저도 늘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합니다. 정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건 모두가 겪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보자. 내일, 내년, 멀리까지 미리 걱정하다 보면 마음만 더 복잡해지고 불안은 끝이 없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쩍 많이 느낍니다.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며 퇴직 후 삶을 이야기하던 선배님, 늘 건강하시던 외삼촌.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기고 조용히 장례식장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묘해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내일, 내년을 미리 걱정하던 내 모습이 순간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니 노후 자금이니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모든 게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제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연금이 깎인다 해도 그건 최대 5년이고 많아야 내가 받는 금액의 절반, 즉 50% 수준입니다. 깎이는 수준도 겁먹었던 것보다 많지도 않고요. 보통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몇만 원, 정말 많아봤자 몇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겁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괜히 그런 거 계산하면서 신경 쓰면 정신 건강에 해로워 약값이 더 들어가고 사회에서 영영 멀어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언제부턴가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신문 기사의 한 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런 것에 내 선택을 맡기며 불안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 태도부터 고치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제대로 알고 내 선택을 내 손으로 하는 것. 마음이 위축된다고 알아보는 것까지 위축되면 저한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지요? 무조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